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하나둘 임명되며 본격적인 국가개혁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도 못지않은 개혁이 있었는데 바로 출입기자단 카르텔의 붕괴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유튜브 매체 기자들을 포함시키는 파격적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켜 여기에 포함된 매체들 중 요건에 맞는 유튜브 언론 매체를 출입기자단에 등록시킨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출입기자단이라기보다 대통령실 등록기자단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록기자단 역시 대통령실 출입이 가능하나 관례적으로 출입기자단이라 하면 보통 풀기자단을 지칭하는 것이고, 풀기자단과 등록기자단의 차이는 근접 취재가 가능하냐 아니냐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단에 처음으로 유튜브 매체가 포함된 것인데,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 취재편의점의 장윤성 기자까지 해서 총 3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3명의 기자들이야 우리 민주시민들에겐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얼굴입니다만, 그럼에도 이들이 정식으로 대통령실에 출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괜히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마침내 유튜브 언론이 기존 레거시 언론들과 동등한 지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며, 이제는 회사 형태의 언론사가 아닌 1인 기자 미디어라 할지라도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면 이를 대통령실이 언론으로서 인정해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튜브 매체도 기자단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기자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출입기자단 카르텔에 서서히 금이 가는 과정이란 데서 저는 희열까지 느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에 기자단은 집단 반발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앞서 언급한 3곳의 유튜브 매체를 등록시켰다며, 기자단은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도 받은 적이 없고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자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는 자기들끼리 공지까지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검찰이나 법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기대가 없는 존재들이 언론과 기자들이니 참 그들답다 싶긴 하지만, 아무리 겪어도 저들의 역겨운 오만함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다른 언론을 기자단에 포함시켰다는 표현에서부터 기자단 자체를 일종의 카르텔, 권력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티가 나고, 더 처참한 건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역겨운 선민의식도 어이가 없는 게, 이번에 대통령실 기자단에 포함된 이상호 기자, 장윤성 기자, 박형광 기자, 이들은 어디서 뚝 떨어져 유튜브 방송을 한 기자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레거시 언론에서 활동하던 기자들입니다. 예컨대 이상호 기자의 경우 MBC와 뉴스타파, 장윤선 기자는 오마이뉴스, 박형광 기자도 오마이뉴스와 뉴스토마토에서 근무했으며, 더욱이 이상호 기자, 장윤선 기자의 경우 대통령실 기자단 웬만한 기자들보다 까마득한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저 기자 카르텔이 발작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고 근거 없는 유튜브 비하 사상이 깔려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물론 저들이 저렇게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술했듯이 1인 미디어도 조중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가능해졌고, 이상호, 장윤선, 박형광 기자가 아니어도 현재 유튜브판에는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봉지욱 기자, 홍사훈 기자, 최경영 기자 등 그야말로 무림 절대 고수들이 대활약하는 중입니다. 즉 저들 딴에는 기자 카르텔이 붕괴되는 것도 최악이지만 자칫 유튜브 베테랑 무림 고수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렇게 명분 없는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 정말 꿀맛도 이런 꿀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하여 안타깝게도 장관 낙마를 하게 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강 의원의 낙마에는 민보협이나 여성계도 한몫했지만 결국 근본 원인은 돌고 돌아 언론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최근 폭로와 다른 주장을 한 보좌관들의 인터뷰는 보도에 싣지 않았다는 데서 경악스러울 지경인데, 역시나 저들이 바라는 건 그저 민주정부에 흠집을 내고 언론 카르텔을 지켜줄 윤석열 같은 자를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번 강선우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김어준 공장장의 논평을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선호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예.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부담이 대통령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당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만한 사이즈인데 전반적으로 대응을 매우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당이. 이러면 지지자들이 같이 상처를 입거든요. 당대표의 부재가 크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빨리 전당대회 끝나야 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